일단 원래 머릿속에 있던 시나리오가 안 됐어요. 하만이 죽으면 정권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니면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공포심에 시들려가지고 베네수엘라처럼 오케이 얘네들이랑 우리가 협력하겠다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족보가 없어요.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에 족보가 몇천 년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란을 너무 저평가한 거죠, 미국이. 그래서 원래 시나리오가 안 된 거예요. 이번 계기로 크게 전쟁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미국이 지금 한국에 있는 패트리어트하고 사드도 가지고 가려고 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동양이 이제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어요. 모르죠. 이란에 있는 군사력은 미국을 대응하는 군사력 아니고 미국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하지 않을 정도의 군사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의 선택은, 그 제후의 선택은 게릴라전이에요. 혹시나 미국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상군을 도입하면 이제부터는 게릴라전을 해야 돼요. 숫자들이 다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몇천 명이 이제 죽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미국이 혹시나만에 이 혁명 수비대 상대로 국민 번기를 일으키려고, 특히 소수민족들을 들고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혁명 수비대 안에 있는 베시지 애들의 사무실들이 있어요. 그 사무실들이 이제 공습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발표로는 최소 5천 개의 타깃을 공습했다고 해요. 그만큼 아마 이스라엘을 공습을 했을 거고, 근데 이제 다른 군사 기지나 아니면 관련된 타깃들은 이란 사회에다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베시지라는 임명대, 보안부, 보위부, 이 사람들의 사무실들이 작고 이제 동네에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사무실들이 공습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충분히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제 석유 시설을 공격했는데, 그때 이제 테헤란에서 검은색 피가 내렸죠. 그래서 모르죠, 지금 정확히 몇 명 죽었는지를. 최소 10명 이상으로 봐야 되죠. 이란에서 소수민족들이 있는 동네이라든가 아니면 대도시에서 세속주의자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하마네의 이제 사망 때문에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숫자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대도시들과 광장에는 누가 크게 행진하고 있냐면 친정부 사람들이 광장들에서 너무나 크게 장례식, 애도의 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분이 자기 아빠의 둘째 아들이고, 이분의 형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 사람의 아빠가 하메네이는 이란 이라크 전쟁 때는 장군 역할까지도 했어요. 직접 현장에서 이란 군을 지휘했고, 사실은 군보다는 혁명 수비대를 지휘했고, 그 와중에도 이제 손이 다쳤어요, 아빠의 손이. 그래서 아빠를 행동을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손이 항상 여기 있어요. 손을 다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시타바 하메네이도 17살쯤에는 아나다 가서 전선에서 직접 싸우겠다고 해가지고 17살 때 이제 전쟁 막판에 현장에 있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바로 그때 같이 전쟁을 했던, 알고 지냈던 혁명 수비대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즉슨 어느 날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 안에서는 높은 자리들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이란 혁명 수비대 안에서 자기 라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혁명 수비대란 사이가 좀 약간 특별히 좋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랑 관련된 정보를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연설하는 영상들이나 아니면 어떤 언론사에서 글을 쓰는 모습은 아직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행보를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어요. 행보를 보니까 이 사람이 강경파에 가까운 것 같아요. 본인이 강경파인지 아니면 이란 안에 있는 강경파 세력이 이 사람을 통해서 좀 자기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이 사람의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서 이란에서 충분히 정권이 강경파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분이 손실이 됐지만 우리는 아직 이분을 살아 생전 모습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아빠가 공습을 당했을 때 현장에 있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현재에서 이 사람의 엄마, 아빠, 부인, 자식, 그리고 장인어른까지도 죽었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최소 이분이 지금 아마 부상을 당해가지고 치료 중인 걸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모습을 안 보여줬잖아요. 예를 들면 이란 대통령이 나왔어요. 이란 대통령을 봤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말이 사실은 많아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도 일부러 미국 상대로 더 센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 사람을 선출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아직 안 죽었지만 이 사람을 선출하면서 이란 안에서 강경파가 정권을 잡았다는 것을 이란한테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들의 답변이 며칠 더 지나가야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선출되면서 주어진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미국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예요.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트럼프 마음인데, 보통 이란이 베네수엘라 정도 나라였으면 계속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란을 치면서 이란의 지정학적인 그 가치 때문에 세계 경제대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좀 약간 무리수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 말 했잖아요. 아, 나한테 허락 안 받고서 왜 선출했어? 새로운 지도자. 나한테 허락 받아야 돼.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란 보기에는 우리가 정계 지도자를 선출할 때 니네들한테 물어봐야 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면 다른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 있는 미국하고 이스라엘 대사관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이 전쟁이 좀 약간 이성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지는 않아요. 일단 전쟁이 터진 거고 더 이상 원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란의 목표는 1차적인 목표하고 2차적인 목표가 있어요. 1차적인 목표는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는 거. 이건 1차적인 목표예요. 2차적인 목표는 두 번 다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런지 이란에 있는 국회의장 갈리바프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휴전 전쟁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싶진 않아요. 한다면 정전이에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것. 그래서 그런지 이란이 일단은 끝까지 버티고 제재를 유지하고, 이 제재가 유지한다는 거를 남들한테 낙인시키고, 그 이후에도 더 이상 이러한 교전이 벌어지지 않게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중동 아랍인 국가들도 때리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 봉쇄하려고 하고, 전 세계에다가 혹시나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이런 거를 하려고 시도했던 니네들 다 말려야겠다라는 식으로 전략을 이렇게 전쟁터를 번지는 걸로 짠 것 같아요. 이제 이란이 결론적으로 제일 큰 수익이 석유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란을 빨리 좀 휴전으로 끌어당기려고 아마 이스라엘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고 두 번 다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이란도 그 얘기 있어요. 니네들이 두 번 다시 우리의 석유 시설을 때린다면 중동 지역에서 이제 한 방울도 석유가 안 나오게끔 우리도 중동에 있는 모든 석유 시설도 때리겠다. 이란에 있는 군사력은 미국을 대응하는 군사력 아니고, 미국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하지 않을 정도의 군사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의 선택은, 그거의 제후의 선택은 게릴라전이에요. 혹시나 미국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상군을 도입하면 이제부터는 게릴라전을 해야 돼요. 아니, 이제 미국이 지상군을 도입하면 그냥 단순히 지상군을 이렇게 도입하는 거 아니고 완전히 많은 탱크도 올 거고, 다음에 또 공군으로도 그걸 이제 뒷받침을 할 텐데, 우리가 아는 그 옛날 전쟁들처럼 이란 혁명 수비대하고 이란 정규군이
딱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전쟁하면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게릴라전이에요. 그리고 이란 지도를 보시면 이란의 서쪽 부분이 산이 많아요. 동쪽 부분이 산이 덜 없거든요. 지금 미국이 지상군으로 도입하려면 쿠베이트로 하려고요. 왜냐면 투르크메니스탄이란 그런 군사혁명 그런 거 아예 없고, 투르크메니스탄 중립적인 나라고, 나머지 이제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이 남는데, 뭐 이제 다시 한번 아프가니스탄 들어갈 리가 없고 파키스탄도 중간중간에 군사협력을 하긴 하는데 그쪽 동네가 너무 불안잖아요.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지상군을 도입할 수 있는 지역은 제일 안 좋은 지역이에요. 지상군을 도입하기에. 거기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이란 군 입장에서는 굳이 앞에 나타나고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게릴라전으로 가야 돼요. 미국이 그 호르무즈 해협은 이 전쟁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왜냐면 미국이 이제 자본주의 나라예요. 유가의 그 변동이 미국한테도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리 미국이 자발적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이더라도. 근데 이란이 자본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뭐 물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본인들도 보내주고 아니면 받을 거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고 받지 못할 건데, 근데 이란에게는 이 전쟁이 생존의 전쟁이니까 그걸 신경 쓰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3주가 나왔어요. 이 유가가 3주만 버틸 수가 있어요. 3주 동안 이대로 가면 개럴당 석유가 200불을 도달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기사에서는 미국 국민의 29%만 찬성하고 있고 나머지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트럼프는 당선을 되려고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왜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을 했느냐 였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선이 되는, 지금 그걸로 완전 어긋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미국 국내적으로는 다음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한테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태이죠. 일단 원래 머릿속에 있던 시나리오가 안 됐어요. 하마네이 죽으면 정권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니면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공포심에 시들려가지고 베네수엘라처럼 오케이 얘네들이랑 우리가 협력하겠다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족보가 없어요.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에 족보가 몇천 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신종 제재에 있고 조금 전 세계 흐름이란 다른 흐름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근데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제고가 노하우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이란을 너무 저평가한 거죠, 미국이. 그래서 원래 시나리오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시나리오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변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중동 아랍연합 국가들도 매년 미국에다가 엄청난 돈을 갖다 주고 그렇게 군사기지들을 만들었는데 자기네 나라들 지금 이 꼴이에요. 뭐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제부터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을 어떻게 다시 재구성해야 될지도 또 다른 과제가 된 거예요. 제일 잘못된 계산이 그거였어요. 민족 봉기. 사실은 미국하고 이스라엘한테 기회가 있었어요. 제일 큰 기회는 2, 3년 전에 더 줬던 그 히잡 시위였어요. 막사 아미니. 그때 들어갔어야 돼요. 그때 들어갔었으면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 안 들어갔고, 다음에 6개월 전에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번에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달 전에 또 이란 국민들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 좀 약간 시간을 못 맞춘 거예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그거 하나 큰 문제예요, 제 보기에는. 쿠르드족은 지금 이란, 이라크, 시리아, 튀르키예에 있고, 이 사람들 각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치 투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정치 투쟁은 무장으로도 할 때도 있고 그냥 정치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 쿠르드 사람들의 위치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란에서는 쿠르디스탄주, 이란주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각 나라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은 서로 연대한 상황 아니고 방언이나 아니면 종파 때문에 좀 다소 차이들이 있어요. 자, 이란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도 종파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란에 있는 신정 체제에다가 반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안에는 이란 쿠르드 사람들이 용병들을 만들고 이제 나름 무장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란 안에는 그런 활동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란 군과 너무 막강해요. 그래서 이 쿠르드 조직들은 어쩔 수 없이 국경을 넘어가서 이라크에서 자기 캠프가 있어요. 이라크 안에서도 이라크 자치주가 있어요. 자치국이 있어요. 쿠르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 캠프들을 없앨 수가 없어요. 같은 쿠르드 민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이란에 갔다 왔다 하면 이란이 협박해요. 너네가 걔네들을 관리하면 관리해. 이 사람들 자주 우리나라에 와서 무장 활동하면 그럼 내가 니네들 때릴 거야. 이런 관계에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쿠르드 용병들 중에서 숫자가 제일 약한 거는 이란 용병들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란 신정 체제가 쿠르드 사람들을 많이 좀 단합하고 죽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란에 갔다 왔다 하지 못하니까 자기 세력을 많이 키우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쿠르드 용병, 이란 상대로 싸우는 쿠르드 용병을 합치면 아니면 5천 명이에요. 모든 조직들 합쳐도 토마니 잡으면 10,000명. 이걸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이란한테. 그래서 쿠르드 애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려면 미국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혼자 들어가면 우리가 죽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 이란 안에 있는 이 쿠르드 민병대들 중에서 크게 보면 5개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 중에 하나를 튀르키예 안에 있는 쿠르드 애들이 와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란 지부지 원래 원조가 튀르키예에 있어요. 튀르키예 하는 말도 뭐냐면, 이 5개 조직 중에서 나머지 4개라는 관심이 없어요. 걔네들이 가서 이란에서 쿠르드 나라를 뭘 하든 간에 관심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쿠르드 애들이 와서 만들었던 이 쿠르드 민병대 프작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활동을 하면 나 여기에다가 반대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5개 중에서 민병대 수가 제일 많은, 전투력이 제일 많은 거는 제일 끝에 생긴 이 프작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하메네이 죽였는데 걔네들 무릎 안 꿇었나? 그러면 지상군을 도입해야겠네. 근데 단장 지상군을 도입할 수가 없으니까 쿠르드 애들을 투입시키자. 그때 나왔던 얘기인데, 물론 아직 이 계획이 취소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테이블 위에 있는데 지금으로서 그냥 대기 중. 막강하진 않아요. 다 무슨 토요타 랜드크루저 위에다가 기계 하나 있고 AK-47 그 정도예요. 크게 기대하면 안 돼요. 물론 중간에는 무기들이 넘어갔겠죠. CIA나 모사드로부터 그 어깨에다가 넣고 이제 작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스트링거 같은 것들 아마 있겠죠. 근데 이란 상대로 크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미국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쿠르드 애들이 들고 일어나면 다른 소수민족들도 들고 일어나겠다. 많아요. 이란에서 아야톨라 많고.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그 부상을 입혀서 죽었다. 당분간 손질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애초부터 그 생각이었어요. 하메네이 죽고 난 다음에 3인 체제가 생겼잖아요. 그 3인 체제를 통해서 조금 권력 균형을 좀 유지하자, 아니면 그 3인 체제 뒤에서 우리는 뭘 하자는 거였는데, 근데 무스타파 하메네이 얘기 나왔어요. 그 사람 죽으면 또 당분간 3인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 없어도 충분히 그 자리에다가 앉을 이란에서 사람 잡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분들도 자기네 안보 정책을 재구성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냈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당하고 있고, 미국이 중동 정책을 짤 때는 우리의 의사표명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이스라엘은 얘기하고 있네. 그럼 이거 뭐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중동에서도 미국의 패권이 다시 재구성될까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항상 미국에다가 초점을 놓는데 이란에서도 지금 정권이 강경 파티 넘어간 걸로 보여요. 무시타바 하면에 죽었다. 또 그때 무슨 일이 터질지는 모르죠. 왜냐면 너무나 강제로 선출된 것 같은데 변수들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나테냐후하고 트럼프의 시작을 했을 때 목표는 다소 비슷했어요. 그래, 베네수엘에서 했던 거를 여기서도 하자. 지도자를 죽이거나 생포하거나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 말을 듣는 정권을 세우자. 이거는 지금 이 목표는 나테냐후하고 이스라엘, 미국한테도 괜찮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변했어요. 끝까지 거기 있는 신정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어요. 근데 미국이 신정체제 안 깨져도 돼. 그냥 우리랑 얘기할 만한 사람들만 있으면 충분해. 왜냐면 사우디도 신정체제는 아니지만 아주 종례적인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이랑 사이가 좋으니까 미국은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사우디에. 근데 트럼프는 근데 이 나테냐후 총리 그걸 싫어요. 이번 계교로 칼이 나왔으면 제대로 찔리고 마무리를 해야지 중간에 대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쟁 애초부터는 목표가 비슷하나 전쟁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두 분의 목표는 좀 약간 갈라진 것 같아요. 푸틴이 웃죠. 그리고 많이 웃지는 않아서 아직 더 많이 웃고 싶어요. 지금 석유망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푸틴이 지금 경제 제재가 좀 약간 풀렸고 그리고 푸틴이 지금 내가 니네들을 화해시켜줄게. 왜냐면 이스라엘, 이란, 미국이랑 동시에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나 말고는 없다. 푸틴이 웃죠. 근데 푸틴이 원하는 거 더 많이 웃고 싶고 소리 내면서 웃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발목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저 감이 안 와요. 왜냐면 헤즈볼라까지도 지금 전쟁이 터진 상황이에요. 레바논에서. 감이 안 오고 문제가 이제 여기서 예상치 않은 변수들이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진짜로 감이 안 와요. 진짜 트럼프는 그래 알았어. 제가 니네들 최소 5년 동안 건들리지 않겠다. 약속 도전 찍어줄게 하고 바로 전쟁이 종식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병수 중에 하나는 트럼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중동에서는 이거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 뭐냐면 동양에서는 그냥 고인돌 몇 개 있어요. 일본, 한국, 중국. 끝. 행위자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중동에서는 나라들이 있고 나라들 밑에 용병들 있고 무장단체들이 있고 이미 너무 행위자가 많아요. 즉 크고 작은 행위자가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플러스 트럼프가 왔어요. 그래서 예측하기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크게 악영향을 끼치겠죠. 그건 확실하고 이대로 고지게 되면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좀 약간 누적됐던 가스가 있는데 중동에서 가스가 이렇게 쭉 3년째 지금 노출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들도 있어요. 이번 계기로 크게 전쟁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미국이 지금 한국에 있는 패트리엇하고 사드도 가지고 가려고 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동양이 이제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어요. 모르죠. 미국이 얼마나 이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고 정식을 시키냐에 따라 달라요.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